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스토리를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이야기 듣기 전에 레인보우 스토리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항상 레인보우 스토리를 들어주는 우리 5살 친구 주영이, 양평에 사는 상원이 친구, 그리고 9살이 된 예쁜 민서, 그리고 선아와 재호 10살 된 가은이 친구, 그리고 항상 많은 댓글을 남겨주는 우리 주민솔 친구와 지인 공주님, 우리 하는빛 친구, 하는서 친구, 6살 된 박인서 친구, 그리고 7살이 되는 우리 유민이 친구, 그리고 춤과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해외에 사는 허건이, 그리고 선우와 가연이 친구, 주요한 친구, 그리고 올해 70세 되신 우리 이옥연 할머님, 모두 항상 레인보우 스토리를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심에 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야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오늘의 이야기들은 호랑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전래동화입니다. 호랑이를 잡은 반쪽이.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반쪽이가 살았어요. 얼굴도 반쪽, 몸도 반쪽이라서 마을 사람들이 반쪽이라고 불렀지요. 반쪽이는 힘이 무척이나 세고 마음씨도 아주 착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호랑이는 논밭을 헤집고 마을의 가축이랑 가축은 모두 잡아먹었어요. 사람들은 호랑이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했어요. 마을 원님은 고민 끝에 방을 붙였어요. 호랑이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원님의 방을 보고 반쪽이의 큰 형이 나섰어요. 제가 호랑이를 잡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큰 형은 큰 소리를 치고 산으로 올라갔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반쪽이의 둘째 형이 나섰어요. 제가 호랑이를 잡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둘째 형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걱정된 반쪽이는 산을 바라보았지만 호랑이 울음소리만 쩌렁쩌렁 들려왔지요. 이번에는 반쪽이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형들도 찾고 내가 호랑이도 잡아야겠어. 형님, 형님. 반쪽이는 형들을 찾아 산속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형들은 대답이 없고 이따금 무서운 호랑이 소리만 들렸어요. 날이 저물자 반쪽이는 쉴 곳을 찾아 산속을 헤매다가 아주 큰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똑똑똑. 반쪽이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누가 왔소?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쪽이라고 합니다. 날이 어두워 오갈 데가 없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방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맛있는 저녁밥도 차려주었지요. 저녁밥을 먹은 반쪽이는 혹시라도 밤에 호랑이가 나타날까봐 마루 밑으로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깊은 밤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났어요. 반쪽밖에 없는 녀석이 빠르기도 하지. 벌써 도망쳤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호랑이를 잡겠다고 큰 소리 치던 다른 녀석들처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반쪽이는 마루 밑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어요. 이놈, 네가 바로 호랑이로구나. 도망간 줄 알았더니 마루 밑에 숨어 있었군. 할아버지는 제주 넘기를 하며 모습을 바꾸었어요. 반쪽이는 할아버지가 호랑이로 변하자마자 발로 힘껏 걷어찼어요. 반쪽이의 발차기에 호랑이로 변신한 할아버지는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곧 씩씩거리며 다시 달려들었지요. 반쪽이는 잽싸게 호랑이의 꼬리를 잡아챘어요. 그러고는 번쩍 들어 올려 빙빙 돌려서 던졌어요. 결국 호랑이는 반쪽이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지요. 반쪽이는 호랑이를 둘러매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우와, 반쪽이가 호랑이를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어요. 마을 원님은 반쪽이에게 약속했던 큰 상을 내렸지요. 반쪽이는 두 형의 목까지 효도하며 부모님을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토끼의 재판. 어느 날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산속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그만 사냥꾼들이 파놓은 함정에 쿵 하고 빠졌어요.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꺼내주세요. 호랑이가 함정 속에서 외쳤어요.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나그네는 소리를 쫓아서 함정 속을 내려다 보았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호랑이는 나그네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나그네는 그런 호랑이가 불쌍해 보였어요. 한참을 생각한 나그네가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내가 널 함정에서 꺼내주면 나를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아이고, 제가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겠어요. 호랑이는 나그네에게 몇 번이고 약속을 했지요. 내가 줄을 당길 테니 잡고 올라오너라, 영차. 나그네는 있는 힘을 다해 호랑이를 꺼내주었어요. 어흥! 하지만 호랑이는 함정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나그네에게 달려들었어요. 아니, 기껏 살려줬더니 약속을 어긴단 말이냐? 나그네의 말에 호랑이가 대답했어요. 난 너희 같은 사람 때문에 함정에 빠졌어. 그러니 사람과의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지. 그러자 나그네가 대답했어요. 그럼 누구의 말이 옳은지 저기 서 있는 소나무에게 물어보자. 나그네의 말에 호랑이가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그네의 이야기를 들은 소나무는 호랑이 편을 들었어요. 사람은 우리에게도 나쁜 짓을 해. 가지를 꺾고 줄기를 자르지. 그러니까 나는 호랑이 편이야. 그러자 호랑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쩍 벌렸어요. 그러자 나그네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잠깐만 호랑이야. 저기 저 황소에게도 한번 물어보자. 그런데 나그네의 이야기를 들은 황소도 호랑이 편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실컷 부려먹고 나중엔 잡아먹기까지 하지. 그러니까 나는 호랑이 편이야. 으흐흐, 모두 내 말이 맞다는구나.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며 말했어요. 때마침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갔어요. 나그네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토끼에게 물어보자. 나그네가 토끼를 불러 세웠어요. 나그네의 이야기를 다 들은 토끼가 물었어요. 아니 글쎄, 요 작은 함정에 큰 호랑이님이 빠지셨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나그네님이 큰 호랑이님을 구했다고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토끼는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했어요. 토끼의 말에 호랑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뭐야, 믿을 수가 없다고?
어휴, 답답해. 그러자 토끼가 두 눈을 반짝반짝거리며 대답했어요. 호랑이님, 제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호랑이님이 다시 함정에 들어가고 나그네님이 구하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세요. 뭐라고? 다시 들어가라고? 토끼의 말에 호랑이는 함정 속으로 다시 훌쩍 들어갔어요. 호랑이가 함정 속으로 뛰어들어가자 토끼는 크크크 웃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나그네도 토끼의 속임수를 눈치채고 빙그레 웃었지요. 자, 봤지? 이제 어서 나를 꺼내줘. 함정에 다시 빠진 호랑이는 빨리 꺼내달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나그네는 호랑이를 내려다 보기만 했지요.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다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 이번에는 절대 너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호랑이를 따끔하게 꾸짖은 나그네는 토끼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답니다. 호랑이와 곶감. 세상이 꽁꽁 얼듯 추운 어느 겨울날 배고픈 호랑이가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어슬렁 산등성이를 내려왔어요. 옳지. 저 집 외양간에 있는 소라도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외딴 집으로 다가갔어요. 호랑이가 마당으로 어슬렁어슬렁 들어서는데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기야, 뚝, 울지 마. 늑대다, 늑대. 하지만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기야, 뚝, 도깨비가 나온다, 도깨비. 그래도 아기는 더 크게 울었지요. 아기야, 뚝, 호랑이다, 호랑이. 하지만 아기는 더욱더 크게 울기만 했어요. 호랑이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살짝 기분이 나빴지요. 늑대나 도깨비는 몰라도 산중의 왕은 나를 무서워하지 않다니? 그때 엄마가 말했어요. 아기야, 뚝, 곶감이다, 곶감. 아기는 곶감 소리에 울음을 뚝. 그러자 호랑이가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런, 곶감이라는 놈이 정말 무서운 놈인가 보다. 호랑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가 있는 외양간으로 피했어요. 그때 소가 콧김을 포흐흥. 어이쿠,
곶감이라는 놈인가? 화들짝 놀란 호랑이는 바닥에 바싹 엎드렸지요. 때마침 외양간으로 들어오던 소도둑이 호랑이가 소인 줄만 알고 등 위로 훌쩍 올라탔어요. 에구머니나 곶감이 호랑이 잡네. 호랑이는 소도둑이 곶감인 줄로만 알고 온몸을 버둥버둥 거리며 죽기 살기로 뛰고 또 뛰었어요. 어흥, 떨어져라 곶감아, 제발 떨어져. 어느덧 날이 부옇게 밝아왔어요. 호랑이 등에 타고 있던 소도둑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소가 아니라 호랑이였구나. 소도둑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까봐 호랑이 등을 더욱 움켜쥐었어요. 호랑이는 곶감이 무서워서 뛰고 소도둑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잡아먹힐까 매달리고 호랑이가 큰 나무 옆을 지나갈 때 이때다 싶어 소도둑은 나뭇가지를 잽싸게 잡고 매달렸어요. 그러고는 나무 구멍 속으로 쑥 들어가 숨었지요. 휴, 하마터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뻔했네. 저 멀리 도망가던 호랑이도 휴, 무서운 곶감한테 잡아먹힐 뻔했네. 호랑이가 숲속 깊이 뛰어들어갈 때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다가왔어요. 호랑이님, 어딜 그렇게 뛰어가세요? 곶감 피해 도망간단다. 토끼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곶감이요? 응, 무시무시한 곶감이 저기 나무 구멍에 있어. 호랑이는 무서워서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어요. 호랑이의 말에 토끼는 싱글거리며 나무 구멍을 찾아갔어요. 구멍 안에는 소도둑이 덜덜덜덜. 토끼는 구멍을 막고 앉아 호랑이를 불렀어요. 호랑이님, 빨리 와보세요. 제가 곶감을 잡았어요. 그 말을 들은 겁이 난 소도둑은 토끼의 꼬리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길쭉하던 토끼 꼬리가 쌍똥. 아야, 내 꼬리가 잘렸어. 토끼의 말에 호랑이는 저 멀리 도망을 갔어요. 토끼는 엉엉 울었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빨개졌어요. 그래서 토끼의 꼬리는 짧고 눈은 빨간 거래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레인보우 스토리 친구들, 곶감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감이 다 익기 전에 따서 껍질을 벗겨 말린 것이
곶감이에요. 말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흰 가루가 생겨서 달콤하고 정말 맛이 좋아요. 그래서 냉장고가 없던 옛날 사람들이 겨울에도 맛있는 감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우리 그러면 다음 이야기 같이 들어볼게요. 지혜로운 토끼와 호랑이. 옛날 옛적 깊은 산 속에 지혜로운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토끼가 낮잠을 자다가 귀를 쫑긋거리며 일어났어요. 눈을 떠보니 코앞에 큰 호랑이가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토끼는 온몸이 덜덜덜덜 떨렸어요. 아이코, 난 이제 죽었구나. 그 순간 토끼에게 한 가지 꾀가 떠올랐어요. 호랑이님, 혹시 신기한 떡 먹어보셨나요? 그러자 호랑이가 대답했어요. 그게 뭔데? 아니, 호랑이님, 신기한 떡을 아직 못 드셔봤나요? 입에 넣으면 쫄깃쫄깃하고 살살 녹는 떡이에요. 그러자 호랑이는 군침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어서 냉큼 가져와 보아라. 지혜로운 토끼는 얼른 돌멩이들을 주워 왔어요. 그리고 모닥불 위에 올려놓고 굽기 시작했어요. 빠직빠직 돌 굽는 소리에 호랑이가 다가왔어요. 아이고, 못 참겠다. 어서 빨리 먹어보자. 그러자 토끼가 고개를 절레절레. 호랑이님, 안 돼요. 기다리세요. 더 빨갛게 구워야 맛있어요. 돌멩이들을 빨갛게 구우며 호랑이 눈치를 살피던 토끼가 갑자기 제 이마를 탁 치며 말했어요. 아차차, 내 정신 좀 봐. 신기한 떡은 꿀을 찍어 먹어야 더 맛있지. 호랑이님, 제가 금방 가서 꿀을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토끼가 깡충깡충 숲속으로 뛰어갔어요. 꿀이 없으면 어때? 떡 먼저 먹고 토끼도 잡아먹어야지. 호랑이는 새빨개진 돌멩이를 덥석. 아, 뜨거워. 호랑이 살려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토끼와 호랑이는 또 마주쳤어요. 이놈, 네가 감히 날 속여? 토끼는 너무 무서워 벌벌 떨었지만 태어난 척하며 호랑이에게 물었어요. 참 호랑이님, 저번에는 왜 신기한 떡을 혼자 다 드셨어요? 뭐?
내가 떡을 다 먹었다고? 호랑이는 기가 막혀 킁킁 콧김을 뿜었지요. 토끼가 재빨리 다시 호랑이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어요. 호랑이님, 날아다니는 참새 먹어보셨어요? 날아다니는 참새를 어떻게 먹어? 호랑이는 토끼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토끼의 말에 또 귀가 솔깃했어요. 토끼, 너는 날아다니는 참새를 잡을 방법을 알고 있느냐? 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호랑이님. 눈을 꼭 감고 입을 크게 벌리세요. 제가 얼른 가서 참새들을 몰아올게요. 토끼는 이번에도 깡충깡충 뛰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호랑이가 눈을 꼭 감고 입을 쩍 벌리고 있자니 어디선가 후드득 후드득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호라, 참새들이 날아오는구나.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뜨겁지? 호랑이는 살며시 눈을 떠보았어요. 그런데 글쎄, 억새밭이 활활 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 뜨거워. 불이야. 호랑이 살려.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털이 모두 그슬리고 말았어요. 한방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겨울날, 먹을 것을 찾아 어슬렁 헤매던 호랑이는 눈밭을 뛰어가는 토끼를 보았어요. 옳지, 토끼 너 잘 걸렸다. 오늘은 절대 안 속는다. 호랑이가 성큼성큼 다가가자 토끼가 호들갑을 떨며 말했어요. 호랑이님, 어디 계셨어요? 한참을 찾았잖아요. 싱싱한 물고기 한번 먹어보실래요? 호랑이가 이번에는 어림없다는 듯 눈을 부릅뜨고 으르렁거렸어요. 이 추운 겨울에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단 말이냐? 네, 이번에는 안 속는다. 토끼가 뭉툭한 꼬리를 실룩거리며 말했어요. 호랑이님의 긴 꼬리를 냇물에 폭 담그고 있으면 물고기들이 줄줄이 매달려 나와요. 호랑이는 못 믿겠다는 듯 토끼를 쳐다봤지요. 호랑이님, 물고기가 안 잡히면 그땐 저를 잡아먹으세요. 호랑이는 토끼를 따라 어슬렁 냇가로 내려갔어요. 호랑이님, 꼬리가 묵직해질 때까지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무리 추워도 꾹 참아야 해요.
토끼의 말대로 한참을 기다리니 꼬리가 묵직해져 왔어요. 그럼 이제 싱싱한 물고기들을 한번 먹어볼까? 냇가에서 꼬리를 빼려던 호랑이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야야, 꼬리가 꽁꽁 얼어버렸어. 꼼짝도 못하게 된 호랑이는 결국 사냥꾼들에게 잡혀가고 말았답니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먼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팥밭을 메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팥죽을 수워 먹을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지요. 그때였어요. 어흥! 갑자기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흥! 내가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다. 호랑이는 할머니를 보며 침을 꿀꺽 삼켰어요. 호랑이야, 심은 팥으로 팥죽 한 그릇 수워 먹을 때까지만 제발 기다려 주렴. 할머니의 부탁에 호랑이가 대답했어요. 좋아, 그럼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지. 호랑이는 깊은 산속으로 어슬렁거리며 사라졌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키운 팥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어요.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에 새싹이 돋고 무덥게 내리쬐는 여름 햇볕에 무럭무럭 자랐지요. 살랑살랑 부는 가을 바람에는 누렇게 익어갔어요. 팥이 잘 여물자 할머니는 정성껏 거두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정성스레 거둔 팥으로 팥죽을 쑤다 말고 훌쩍훌쩍 울었어요. 이 팥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겠지? 그때 작은 알밤 하나가 떼구르르 굴러왔어요. 할머니, 왜 울고 있어요? 이 팥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을 거야. 할머니, 팥죽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러면 호랑이가 못 잡아먹게 해줄게요. 냠냠냠 맛있게 팥죽을 먹은 알밤은 아궁이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조금 뒤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와 말했어요. 할머니, 팥죽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러면 호랑이가 할머니를 잡아먹지 않게 해줄게요. 후후 불며 팥죽을 먹은 자라는 물 항아리 속으로 퐁당,
물지똥도 찰바닥 다가왔어요. 팥죽 한 그릇만 주면 못 잡아먹게 해줄게요. 호호 불며 팥죽을 먹은 물지똥은 바닥 부엌 한 곳에 넙죽, 뾰족한 송곳도 댕가당 걸어와 말했어요. 팥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줄게요. 호로록 팥죽을 먹은 송곳은 부엌 한쪽 바닥에 콕! 이번에는 쿵덕쿵덕 돌절구가 뛰어왔어요. 팥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줄게요. 후루룩 팥죽을 먹은 돌절구는 문 위에 훌쩍. 저 멀리서 멍석도 너풀너풀 날아왔어요. 팥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줄게요. 냠냠 쩝쩝 팥죽을 먹은 멍석은 부엌 문 앞에 벌렁. 쿵쾅 지게가 걸어와 말했어요. 팥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줄게요. 짭짭짭짭 팥죽을 먹은 지게는 할머니 마당 한쪽에 오뚝.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할머니 방문 앞에 집채만한 호랑이 그림자가 어른어른 거렸어요. 어흥, 이제 너를 잡아먹겠다. 그러자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추우니까 아궁이 앞에서 몸부터 녹이렴. 할머니의 말에 호랑이는 부엌 아궁이로 갔어요. 그리고 쓱쓱 앞발을 비비며 불을 쬐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아궁이에 숨어있던 알밤이 톡 하고 날아와 탁! 아 뜨거워! 호랑이가 뜨거워서 물 항아리를 찾아 발을 담그자 이번엔 물속에 숨어있던 자라가 덥석 깨물었어요. 아야 내 발! 호랑이는 발을 잡고 펄쩍펄쩍 뛰다가 미끄덩. 물지똥에 찍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호랑이 살려. 허우적 거리는 호랑이의 발을 이번엔 뾰족한 송곳이 냉큼 찔렀어요. 콕! 아야야 내 발! 호랑이가 발을 잡고 동동거리자 이번엔 돌절구가 호랑이 머리 위로 쿵! 아이쿠 내 머리! 호랑이가 발라당 넘어지자 멍석이 호랑이를 돌돌 말았어요. 으악, 호랑이 살려요. 마당 한켠에 서 있던 지게가 냉큼 호랑이를 짊어지고 산 위로 공중공중 달려가 연못의 호랑이를 휙!
깊은 연못에 빠진 호랑이는 죽고 말았지요. 고맙구나. 모두들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할머니를 구해준 친구들에게 팥죽을 더 나누어 주었어요. 모두 오순도순 맛있게 팥죽을 먹었답니다.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인정 많은 의원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의원이 약을 짓고 있는데 문 밖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빠바바, 밖에 누구요? 방문을 연 의원은 깜짝 놀랐어요. 아이코, 호랑이 일세. 깜짝 놀란 의원이 서둘러 방문을 닫으려는데 아기 호랑이가 소리쳤어요. 의원님,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라면 호랑이 말이냐. 의원은 커다란 호랑이를 생각하니 몸이 오싹했어요. 네, 우리 아버지 목구멍에 큰 뼈가 걸렸어요. 의원님,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인정 많은 의원은 아기 호랑이가 불쌍했어요. 오냐 알았다. 그럼 같이 가보자. 의원은 아기 호랑이를 따라 산속 깊이 있는 호랑이 굴로 향했어요. 호랑이 굴 속에는 집채만한 호랑이가 누워 신음신음 앓고 있었어요. 이 입을 크게 벌려 보시오. 겁에 질린 의원의 턱이 달달달달. 꾹꾹 굵은 뼈가 목구멍에 박혀 있군. 의원의 손도 덜덜덜덜덜. 의원은 호랑이 입안으로 조심조심 손을 집어넣었어요. 의원이 힘껏 잡아당기자 호랑이 입 밖으로 굵은 뼈가 쑥 하고 빠져나왔어요. 호랑이는 의원에게 넙죽 절을 하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배고픈 의원이 홀쭉한 배를 움켜쥐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고 배고파라.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잠시 뒤 툭 하는 소리에 마당에 나가보니 죽은 멧돼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호랑이가 은혜를 갚은 게로구나. 고맙다 호랑이들아. 의원은 저 멀리 보이는 호랑이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시간은 흐르고 흘렀어요. 어느 날 큰 길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아니 글쎄 호랑이가 나타났다는구먼.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준다는군. 산에서 약초를 캐고 돌아오던 의원도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에 돌아온 의원은 깜짝 놀라 벌러덩 하고 뒤로 넘어졌어요. 아이고 호랑이다. 집채만한 큰 호랑이는 의원에게 넙죽 절을 하며 말했어요. 의원님,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이제 저는 늙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마을에 제가 나타나면 제게 활을 쏘십시오. 꼭 쏘셔야 합니다. 호랑이는 의원에게 몇 번이나 당부했어요. 다음 날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호랑이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놀라 허둥지둥. 호랑이는 사납게 어흥. 의원은 활과 화살을 들고 뛰어나갔어요. 호랑이는 의원을 보자마자 꼼짝 않고 엎드렸어요. 의원은 두 눈을 꼭 감고 활을 쏘았어요. 화살을 맞은 호랑이는 그 자리에 푹 쓰러지고 말았지요. 호랑이가 쓰러지자 아이들은 좋아서 폴짝폴짝, 어른들은 다행이라며 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인정 많은 의원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렀지요. 미안하다 호랑이야. 호랑이 덕분에 큰 상금을 받은 의원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호랑이를 위해 무덤을 만들어 주었어요. 커다란 묘비에 글도 새겨 넣었지요. 은혜 갚은 호랑이라고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레인보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좋은 꿈 꾸세요. 잘 자요. Good night. 우리는 다음번 이야기에서 만나요.